10시까지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현주 같은 인재는 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너무 좋은 말씀 오랜만에 하셨습니다. 좋은 말인데 왜 이렇게 무섭죠? 저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좋게 말하니까 오히려 이게 안 좋게 또 윤핵관들이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또 이현주 의원은 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더 경계할까봐 그러니까요. 걱정이 됩니다. 이준석 유승민이 아니라 이현주 같은 인재는 품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이현주 들으세요? 사람도 잠깐만요. 포함해서 그랬어요. 네. 포함해서. 근데 이현주 의원은 그 명단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살생부? 그쵸? 네, 있었어요? 내가 아니, 없었어요. 아는 갖고 있는 명단은 없던데. 살생부에는 그런데요. 없었어요. 아마 이제 이 개파라고 하기는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마 아니, 홍준표 시장이 머리 안 떠올라는지. 누구 고맙다고 누구 챙기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안 그래? 그 최소한의 뒤에서 어떤 밥은 사줘요. 밥은 사줘요? 아이들 뭐 어쨌든 뭐 그 극찬하셨던데 그 스타일상 네. 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네. 똑똑하고 맑은 사람 이렇게 거기서 아니, 진짜. 뭐 똑똑하고 맑은 사람 맞죠. 그런데요. 예. 지금 뭐 신당설, 뭐 찌라시에 살생부에 국민의힘 총선으로 가인 마음은 총선으로 가 있는 건 알겠지만 좀 약간 여기도 좀 흉흉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상되던 거였어요. 앞으로 더 할걸요? 갈수록? 앞으로요? 그럼요. 이제 시작도 안 했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까? 네, 이제 그냥 약간 예고편 비슷한 뭐 이런 거죠.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면서 신당 얘기가 솔솔 있긴 했었어요. 심평 변호사가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다가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몰매를 맞고 사과의 뜻을 이렇게 전하긴 했지만 이런 얘기가 좀 돌긴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제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네. 이 심평 변호사가 했던 그 얘기에 대해서 아침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지원 원장은 그게 사실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물론 간보기를 한번 던져보고서 이제 철회하는 모습을 띠긴 했으나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번 던져보고 반응을 보고 마치 본인이 실수한 것처럼 다시 수습하고 처리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그동안에 심평 변호사가 던졌던 말들 중에 특별히 아닌 말이 별로 없다는 게 이제 박 원장님 얘기였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검핵관들이 신당을 차릴 가능성도 본인은 배제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네. 물론 수도권 전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당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뭔가 새롭게 내부적으로 분열하거나 찢어지거나 뭔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근데 봐요. 지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말 잘 듣는데 굳이 그럴까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공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네. 그거는 지금 보이는 모습하고는 저는 매우 다르게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똑똑하고 맑은 사람 이현주. 아니 그런데 우선 어쨌든 극찬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근데 저는 정당과 정치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맨날 보면 무슨 정치인들이 자꾸 공천에 목매고 막 이런 것만 봐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냐? 사실은 정당을 정치인들이 선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당이 내가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럴 만한 떳떳하게 지지할 만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를 보고 그게 아니면 사실 정치인들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마치 정당이라는 것은 기득권이고 정치인들을 거기 목매다는 무슨 노예처럼 이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현재 보면 지금 이제 그 탄핵 후에
우리나라에서 탄핵 후에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반성하고 변화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기대를 했죠. 그 다음에 사실은 통합할 때도 우리들도 다 기대를 했죠. 그래서 그 변화하고 보수가 변화하고 뭔가 개혁이 되는데 같이 참여하고자 다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굉장히 무색하죠. 그래서 이게 진짜 양심에 찔린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상태가 많이 지속이 된다면 특히 지난번 전대 이후로 계속 보인 난맥상 그다음에 국정과 관련해서 누구도 바른 소리 하지 않는 이 난맥상 지금 정당의 기능 자체가 상실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래서 공천을 주고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을 신청할지 여부를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니 저는 더군다나 이 정치 바뀌어야 된다 이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 많이 하고 네. 제가 이렇게 떠났는데 네. 제가 지금 와서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고 그냥 그대로 묻어가지고 공천 받겠다 이렇게 되면 그 전에 내가 했던 행동과 모든 언행들이 얼마나 이게 창피한 맞아요. 부끄러운 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또 민주당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미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내 길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거니까 개척할 테니까 걱정해 주셔서 근데 감사하지만 공천을 준다고 하던가요? 아니 근데 이현주 의원님처럼 기대를 안 해요. 자, 이현주 의원님, 장환영님께서 이현주 전 의원 국법급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요직을 맡아서 일을 해야 할 분인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현주 의원님처럼 내가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런 사람 말고 공천만 주세요. 뭐든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지금은 근데 너무 심각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쨌든 정치라는 게 굉장히 고난의 어떤 연속이고 사실은 제대로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정치라는 게. 근데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이 의미 있는 정치를 할 거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데 굳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도 그렇죠. 요새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 돈봉투과 관련해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소속이지만 윤관석 의원은 구속됐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지금 돈봉투 받았다는 의원들 구체적인 명단까지 지금 다 그렇죠.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윤 의원 구속 이후에 막 돈봉투 받았다, 의원실에서 받았다, 누가 받았다 이름까지 나오기 네,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만 어떻게 받았는지도 막 내용을 설명하는 중인데 이런 게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벌써 이게 언론으로부터 나올 일은 아닌데요. 네, 이 명단도 막 1차, 2차로 나뉘어가지고 막 공개가 되고 있고. 근데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개되는 게 맞는지 첫 번째 잘 모르겠고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저는 이거 조금 오래된 아이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이 돈봉투 받았으면은 받은 거에 상응해서 잘못한 만큼 분명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뭔가 진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거기에 적당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라서 오히려 저는 지금 8월이잖아요. 8월에 이거 벌써 옛날부터 물론 몇 달 전부터 나왔지만 지금 정리하고 가는 게 더 좋아요. 만약에 진짜 민주당에서는 구속되고 잘못됐으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럼요. 하고 정리해야죠. 네. 뭐 회초리 맞을 일은 맞아야죠. 네. 이게 맞는다고 했어요. 했죠. 계속. 네. 네. 그랬어요. 근데 빨리빨리 이런 거는 뭐 어려운 사건들도 아니니까 빨리빨리 해서 너무 국정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검찰에서도 자꾸 이렇게 뭔가 흘리는 느낌이 좀 있는데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죠. 이 사실 검찰이 갖고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정치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쥐고 결론을 안 내리면서 이 계속 이렇게 쥐고 있는 거 이게 고의적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약간 의심이 되죠. 그렇죠. 의심을 받을 만하죠. 이거 저는요 과거에 우리가 50대 뭐 이럴 때 저는 뭐 그때는 굉장히 어렸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때는 고문도 있었다, 그죠? 네. 경찰이었지만 근데 이거 정신적 고문이에요. 정신적 고문.
이런 식으로 결론 안 내리고 계속 쥐고 있으면서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이 이렇게 계속 굴러갑니다. 재판도 막 지르고 당장이라도 구속영장을 칠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또 사라지고 백현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부른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검찰이 좀 교통정리 안 해주고 계속 이거 건드렸다 저거 건드렸다가 이렇게 고양이가 털실뭉치 건드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면 거기에만 가면서 사람들 쳐다보게 만들었다가 또 다시 저쪽으로 굴리는 것처럼 자꾸 왔다 갔다만 하는 거 이건 되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좀 정리를 해줘야죠. 검찰이 자꾸 이거 찝쩍거리고 저거 찝쩍거리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딴 얘기 꺼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거 직접이란 옳지 단어는 않아요. 건드리고를 하자. 이거 건드렸다가 저것도 건드렸다가 이렇게 하자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네. 정말 검찰이 열심히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너무 열심히 해요. 저는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게 쌓이면서 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대장동도 그렇고 이번에 50억 클럽도 그렇고요. 이번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로 그리고 공소장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검찰과 언론의 유기적인 그 플레이가요 너무 보여요. 티가 나요. 이거는 좀 멈췄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또 네. 민주당이나 이렇게 야당 관련된 수사는 굉장히 뭔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 측근 내지는 뭐 어쨌든 주변 그 친인척 이런 쪽의 수사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다. 이게 또 쌓이고 있다. 이걸 아프게 좀 네. 받아들여야 됩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검사가 직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찰이 공정할까 의심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인데 그럼요. 신뢰를 받는. 그리고 사실은요. 검찰 입장에서 검찰 출신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 일입니다. 조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부침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권력이 약해졌을 때 그때 검찰이 그때 가서 어떤 얘기를 할 거고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야당이 검찰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지금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셔야 된다. 네. 예. 뭐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분들 계신데 네. 일부에서 이렇게 정치적 어떤 편견이나 정치적 어떤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 이런 게 혹시라도 개입돼서 열심히 하는 검사들 사기를 좀 떨어뜨리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런 얘기를 생각은. 우리가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2년째 하고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2년째. 지금 좀 이제 아무 제가 소용이 볼 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여론이나 생각들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어요. 자, 제가 검사들한테 진짜 물어봤어요, 직접. 네. 물론 뭐 우리 주진우 아나운서도 친한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셔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겠죠. 그분들은. 그죠? 아,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실 것 아니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검찰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진다. 모든 검찰 주변 관계자들도 다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게 지금 맞아요. 비정상적이죠. 근데 보통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쭉 보면 대개는 검사들은 이 정치적인 어떤 또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정치 관련해서 그 자신들의 수사와 관련된 게 자꾸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피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고 해도 그건 나중에 결론을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야죠. 말을 다 상가하고 보통 제가 아는 분들은 거의 다 그랬는데 네. 요즘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대검 중수부에서 뭘 흘렸죠. 검찰에 저 언론에. 그 논두렁식에 논두렁식에. SBS에 그때 홍만표 수사기획관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사람이 나쁜 빨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네. 검언유착 이런 거 잘못됐다고 그때는 말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물론 뒤에서는 이렇게 좀 그 정보들을 막 흘려주고 언론한테 쓰게 했지만 그런데 앞에서는 그랬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없어서 좀 저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건도 그렇고 그 이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수사 과정들도 그렇고 네. 이 정치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국민들이 선출한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최소한의 명예 이런 거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범죄가 있으면 그건 처벌해야 되지만 어쨌든 뭐 같이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이게 정치가 어떤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을 너무 이용하려고 하는 나머지 거꾸로 거기에 잡아먹히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예. 이 아주 불가근 불가원이에요, 사실은. 자, 민주당 혁신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혁신위는 하면 웃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혁신위가 기본적으로 이제 좀 혁신의 내용을 보여주겠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의원 제도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할 것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좀 지금- 아마추어적인 것 같아요. 지금 혁신위에서 네. 대의원제도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또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제를 뭐 폐지하냐 아니면 뭐 하냐. 근데 사실 폐지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법 규정이 또 좀 그대로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건드릴 수 없는 걸 자꾸 건드리면서 뭔가 하려는 것처럼 하는 것도 좀 웃기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을 못하는 것도 좀 웃기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좀 아마추어적이다. 그런데 아마추어적이라고 해서 자꾸 건드리기만 하고 두들기기만 하고 그러면 사실 또 의미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본인들이 뭘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할 수는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할 수 있을지.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뭔가 그 원래 혁신위가 할 어떤 혁신 안건이랄까요? 네. 혁신 현안이랄까? 이런 안에 대한 논쟁이라도 차라리 있어가지고 그렇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게 이번에 되게 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걸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내가 하는데 사실은 뭘 혁신했는지도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요. 사실 혁신안을 가지고 뭘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야 되는데 토론이 있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뭐 어떻게 그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지방 그 저기 공천제 폐지하자라든지 네. 뭐 아니면 이 어떤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자라든가 공천의 독점권을 갖다가 어떻게 당이 내려놓겠다 아니면 시도당에다가 다 이양하기 이 개혁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불티나 아주 그냥 그 시끄럽게 막 논쟁이 있으면 저는 그거는 논쟁이 있어도 나중에는 평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 정치도 지금 보면 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금 논쟁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인신공격을 가지고 계속 그리고 논쟁을 하잖아요. 말한 거 이거 이런. 지금 이 전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아무튼 문제라고. 민주당 혁신위가 끝날 때까지 혁신에 대한 토론, 논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한다는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잼버리 준비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우리가 준비 잘하는 민족인데 그리고 손님 오면 참 대접도 잘하고 잘 기대치보다 항상 높은 걸 보여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결국 남 탓하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잼버리 전원 조기 철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서울로 올라오고. 사실은 뭐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게 앞에서 쭉 보여준 어떤 이 역량 그러니까 캠프장의 역량이라는 얘기를 영국 그 팀이 철수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폭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제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캠프장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우린 나간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 이 책임자들이 전부 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네. 자기 홍보, 예. 정치적 홍보. 네. 그다음에 뭐 K-팝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더운데 개막식 할 때부터 개영식 할 때부터 K-팝 할 필요 있네. 그거 한다고 막 세워놓고 저는 K-팝 홍보에 아마 이것은 K-팝 이제 홍보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조직위원장이 공동으로 여러 명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걸 막 들이밀은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 주장을 막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개영식 할 때는 안 하고 그런 건 폐영식 할 때 마지막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번씩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 더운데 보이지도 않을 것 같던데 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자기 정치적인 홍보 그다음에 또 또 새만금이라는 지역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좀 더 해보자 이런 또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번 정부 들어서 더 크게 느끼는 건데 지금 이 장관들이나 이 어떤 총책임자들이 실무 역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차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승진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야영이라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걸 책임을 지는 건지. 가봤는지 현장에는. 아니 그리고 뭐 유럽에 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알프스나 이런 데 가면 거기 야영지에서 주무셨어야 되는데 호텔에서 주무신 거 아닌가. 인터라켄에서 야영하면 안 됩니다. 잡혀가요.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실무를 전혀 모르고요. 근데 실무를 모르면서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지해 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라는 게요. 그렇게만 해갖고는 안 돌아가요. 뭐냐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있고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재량을 전적으로 실무자들한테 주고 문제가 생겨도 내가 책임질게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재량 안 줘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무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시를 다 해줘야 돼 위에서. 네. 근데 위에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할 만한 실무자 역량이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냐면 안 돌아가는 거죠. 생색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내고 책임은 니네가 져라. 네. 그래서 그렇게 이것 돼 때문에 있는 지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이게 권한만 있고 권한은 책임은 안 져. 자기네는 전부 좋은 것만 실무자들한테 하고.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완전히 이현주 무너진 도영이 거예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